자, 이번에는 화학결합에 대한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자. 1번 문제. 자, 화학결합의 형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단 말이야. 자, 18쪽 이하의 대부분의 원소들은 18쪽 원소의 전자비치와 같아지리라는 성질이 있다. 맞죠? 그래서 안정해지려고 한다. 그치? 18쪽 이하의 원소들은 안정해지기 위해 항상 전자쌍을 공유하여 항상 전자쌍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 그치? 얘는 공유결합에 대한 거였고 이온결합은 전자쌍을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항상이라고 들어갔으니까 얘가 틀린 거다, 그치? 자, 디귿 보자. 3주기 1족 원소, 3주기 1족 원소 나트륨이다, 그치? 금속 원소고요. 1족 원소는 전자 한 개를 잃고 화학결합을 형성하여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맞죠? 그래서 전자 하나를 잃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18족 원소의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죠? 자, 2번 문제. 이온결합의 형성 과정이야. 이온결합. 이온결합은 우리 뭐라고 그랬다?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하는 거고, 금속에서 비금속 쪽으로 누가 이동해? 전자가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금속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양이온이 되는 거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었으니까 음이온이 돼. 그리고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더라 라는 거 알면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금속 원자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된다. 맞죠? 금속 원자에서 비금속 원자로 전자가 이동한다. 전자 이동하는 거 맞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여 결합을 형성한다. 맞죠? 그래서 이 내용만 이해를 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었다. 됐죠? 자, 3번 문제. 다음은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결합한다. 산소, 수소 둘 다 뭐다? 비금속이다. 그치?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은 공유결합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공유결합을 합니다. 자, 산소 원자 한 개는 수소 원자 두 개와 각각 한 개의 전자쌍을 뭐 해서 공유하여 결합을 형성하며 물 분자의 산소 원자의 전자 배치는 산소는 전자 두 개를 얻었으니까 네온과 같은 거고요. 수소 원자의 전자 배치는 누구와 같다? 헬륨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의 공유, 니은은 네온, 디귿은 헬륨 되는 거 알 수 있었네. 자,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다. 나트륨 금속이고요. 염소 비금속이죠. 그래서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 몇 번 보자. 2번에서 설명한 것들 이해를 하고 4번을 보면 되겠다. 그치? 자, 나트륨에서 염소 쪽으로 전자가 몇 개? 전자 한 개가 이동을 한 거야. 그치? 그래서 나트륨은 전자 한 개를 잃은 거고, 잃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 거야. 그리고 염소는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했어. 플러스 1가 양이온, 마이너스 1가 음이온 돼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트륨 원자는 전자 한 개를 잃고 양이온이 됐지. Na 플러스 이렇게 된 거야. 염소 원자는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돼서 Cl 마이너스 되었고요. 나트륨 원자가 양이온이 될 때 전자 껍질수 감소했죠. 나트륨 원자는 3주기였는데 네온처럼 됐으니까 2주기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거야. 그치?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사이에서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는 거 맞죠? 이온 결합은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고요. 화합물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의 전자 배치는 같다. 나트륨 이온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고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고 염화 이온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니까 전자 배치는 다르다라고 돼야 되지.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5번 문제. 공유결합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있다. 공유결합.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죠.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공유해요. 금속 원소 아니고 무슨 원소?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기억은 틀리네요.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원자과 전자를 모두 공유한다. 아니죠. 원자가 전자를 모두 공유한다. 원자과 전자를 모두 공유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모두 공유할 수는 없다. 부족한 만큼만 공유를 하는 거다. 그래서 모두가 아니라 부족한 전자수만큼 부족한 전자수만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귿 수소 원자끼리 결합할 때 각 원자는 전자 한 개씩 내놓고 공유한다. 한 개씩 부족하니까.
부족한 전자가 한 개니까 한 개씩 내놓고 공유를 한다. 그래서 답은 디귿 하나만 되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6번 문제. 그림은 공유결합으로 생성된 분자 A, B이다. 자, 공유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공유전자쌍에서 하나는 A 거고 하나는 B 거다라고 보면 돼요. 하나씩 공유를 한 거니까. 그럼 A는 전자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A가 수소였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B는 어떻게 돼? 얘 하나가 없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는 거지. 전자 9개. 그러면 9 플러스 인 뭐가 돼? 플로린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A는 수소, B는 플로린. 그래서 플로린화 수소인 HF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A는 1주기 원소 맞죠? 수소고요. 원자과 전자수 7개 맞죠? A, B 둘 다 공유 결합했으니까 비금속 원소 맞고요. B는 전자 배치 누구와 같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지.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 2주기에 있는 비활성 기체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 되는 거 확인했고요. A와 B 원자는 각각 전자 1개씩 내놓았어. 그치? A의 전자 하나, B의 전자 하나 1개씩 내놓아 전자쌍을 이루고 그리고 공유했다. 이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한다. 라고 알면 되겠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7번 문제. 다음 중 구성하는 이온 또는 원자의 전자 배치가 모두 네온과 같은 것은? 이라고 물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플로린이나 수소는 수소가 누구?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 플로린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수소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 산소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나트륨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염화, 이온, 염소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 마그네슘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산소도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칼슘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 염소도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 그래서 얘는 그림 한번 그려보자. 그림. 그래서 1번, 2번은 무슨 결합하고 있다? 공유 결합하고 있고요. 3, 4, 5번은 이온 결합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온이 됐을 때 어떤 전자 배치를 가지는지, 이온에서의 어떤 전자 배치를 가지는지 한번 봐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전자 배치 그림 나오면은 하나씩 할 거고요. 그래서 둘 다 네온과 같은 것은 4번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8번 문제입니다. 표는 수소 원자와 플로린 원자, 마그네슘 원자 이렇게 나와 있지, 그지? 수소 1주기 이렇게 할까요? 1주기 1족 원소다라는 거. 플로린은 2주기 17족 원소다. 마그네슘은 3주기 2족 원소다. 그래서 X는 2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Y는 1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야 되고요. 금속은 전자를 잃어야 되는데 원자과 전자 수가 8개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Y는 1, X는 2. 그래서 X 플러스 Y는 3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수소 원자가 전자 1개를 얻으면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다. 맞죠? 마그네슘이 전자 2개를 잃으면 아르곤 아니고 누구와 같은? 네온. 주기가 하나 줄어든다라고 했어. 그치? 금속은 전자를 잃으면서 껍질이 하나 벗겨지니까 이전 주기의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수소 원자, 플로린 원자는 공유 결합, 둘 다 비금속이니까, 그쵸? 둘 다 비금속이니까 공유 결합으로 화합물을 형성했고요. 플로린 원자, 마그네슘 원자는 이온 결합, 얘가 비금속이고, 플로린 비금속이고, 마그네슘은 금속이니까 이온 결합으로 화합물을 형성한다. 맞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9번 문제. 다음은 원소 A와 B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원소 A가 뭔지 B가 뭔지 꼭 찾아줘야 됩니다. A가 뭔지 B가 뭔지 꼭 찾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A는 3주기 2족 원소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럼 얘가 뭐다?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자, B의 원자과 전자수는 6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16족 원소예요. 그죠? 16족 원소입니다. A이온과 B이온의 전자 배치는 서로 같다. 그러면 A이온은 마그네슘인데 이온이 되면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야 돼. 그치?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 그러면 얘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16족 원소 중에서 16족 원소가 이온이 되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것은 뭐다? 산소가 산화 이온이 되었을 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거야. 그러면 A는 마그네슘이 될 거고 B는 산소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B는 몇 주기? 2주기 16족 원소이다 라고 돼야 되고요.
A와 B가 결합할 때 전자는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이동하는 거 맞지? 화합물에서 A이온과 B이온의 전자 배치는 둘 다 네온과 같다. 맞죠? 전자 배치는 서로 같은데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옳은 내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10번 문제. 그림은 분자 가나를 전자 배치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친절하게 8 플러스 8 플러스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럼 얘가 뭐야? 산소. 얘도 산소. 산소 두 개가 전자 두 개씩 공유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O2 공유 결합하고 있고요. 자, 8 플러스 산소고요. 1 플러스 수소. 1 플러스 수소. 얘네들은 한 쌍씩 공유하고 있다. 그치? 그래서 얘는 H2O 물 분자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요렇게 두고 가에서 구성 원자는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있다. 둘 다 비금속이니까 공유 결합 형성하고 있어요. 나를 구성하는 이온의 전자 배치는 모두 18조 원소와 같다. 나를 구성하는 이온의 전자 배치 모두 18조 원소와 같다. 나를 H 플러스랑 O2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나를 구성하는 산소는 어쨌든 산소는 누구와 같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그리고 수소는 이렇게 결합했으니까 수소 이온이라고 보면 나를 구성하는 이온의 전자. 수소가 전자를 하나 얻어서 되니까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될 거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18조 원소와 같다 라는 거 맞고요. 한 분자당 공유한 전자의 총수는 얘 몇 개? 2개. 얘도 한 분자당이니까 2개다. 그치? 그래서 나와 가와 어떻다? 같다 라고 돼야 돼.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니은 보기가 조금 애매하다. 보기가 약간 애매하다. 나를 구성하는 이온의 전자 배치. 수소 이온은 H 플러스인데 H 플러스가 되면은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지 않는 거지. 전자를 하나 잃은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번에는 니은이 조금 애매하지만 답은 기억 니은으로 하자라는 거 알면 되겠네. 자, 11번 문제입니다.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내면 일부만 적지 말고 다 한번 적어보자. 2주기부터니까 리튬, 베릴륨, 금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여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규소인, 황, 염소, 아르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가 탄소, B가 산소, C가 염소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율표 원소기호 외워두고요. 외워둔 걸 가지고 다 적고 시작을 해. A, B, C만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적고 시작을 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자, AB2 나와 있습니다. AB2. 그러면 CO2 이렇게 되겠죠. C2B 나와 있습니다. C2B 나와 있어. C2B. Cl2O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구성 원자 사이의 결합의 종류. 둘 다 비금속이니까 무슨 결합하고 있다? 공유 결합한다. 둘 다 공유 결합을 해. 자, 공유한 전자쌍의 총수입니다. A, 2B는 몇 개? 4개 공유하고 있고요. Cl2O는 그죠? C2B는 2개 공유하고 있어. 그래서 총수는 달라. 화합물의 구성 원자의 전자 배치입니다. 구성 원자의 전자 배치. A는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B도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C는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더라 라는 거. 그래서 공통적인 성질만을 모두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공유 결합이다 라고 하는 것만 공통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12번 문제. 이온결합 화합물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이온결합 화합물은 이온결합으로 형성된 물질. 이온결합은 정전기적 인력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녹는 점이 높다. 맞아요.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대체로 고체로 존재하는 거고요. 소금 NaCl이죠. 그래서 이온결합 화합물 맞습니다. 자, 고체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했죠. 고체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 수용액 상태에서는 있다. 그래서 모두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틀린 내용.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염화 나트륨 NaCl 상태에 따른 전기 전도성에 대한 설명이다. NaCl은 고체 상태에서는 뭐가 이온들이죠. 그죠?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이 움직일 수가 없대.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액체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 이온이 분리되어 이온화되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래서 기억은 고체, 니은은 이온, 디귿은 수용액 돼야 되니까 답이 1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14번 문제입니다. 염화 나트륨 수용액의 전기 전도성을 알아보고 싶대. 그래서 고체 상태에 가는 염화 나트륨 고체 상태 전기 전도성이 없어. 물에 녹이니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뉘어졌어. 그래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게 누구? 나트륨 이온이 이동했고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게 염화 이온이 이동을 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염화 나트륨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맞아요. 전기 전도성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고체 상태보다 수용액 상태가 전기 전도성이 크다. 맞는 내용이지. 다에서 전류를 흘려주며 염화 이온은 플러스 극, 나트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맞는 내용.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옳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15번 문제입니다. 어떤 물질 X에 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고체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이 없대. 그러면 일단 얘는 이온결합 물질도 되고 공유결합 물질도 될 거야. 그치? 수용액 상태일 때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러면 이온결합 아니고 공유결합만 되겠네. 원자의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물질이기 때문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럼 공유결합 물질을 찾으라는 거야. 그지? 공유결합 물질을 찾으라는 거고요. 공유결합 물질 찾을 때 뭐 한다? 금속이 없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지? 금속이 없으면 돼. 철, 금속이니까 지우고요. 소금, NaCl 이렇게 적어둔 거지. 나트륨 있으니까 안 되고 설탕이 답이 될 거고 포도당 답이 될 거고 염화, 칼슘은 CaCl2인데 Ca가 금속이기 때문에 칼슘이 금속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공유결합은 설탕과 포도당 이렇게 두 가지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화학식으로 나타나면 금속을 찾기가 쉬운데 이런 식으로 물질 이름으로 나오면은 좀 외우자.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을 좀 외워두는 것이 좋다라는 거 됐죠? 자, 16번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세 가지 물질,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수액은 저혈당 환자의 혈당을 높인다. 기억은 뭐다? 포도당 되겠죠.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땡땡 기체는 자동차의 에어백이나 과자봉지 충전재, 질소입니다. 질소 기체. 얘도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온도를 차갑게 유지하는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고체 상태입니다. 얘도 공유결합하고 있다. 자, 기억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동성이 없습니다. 왜? 공유결합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동성이 없다. 니은 질소 공유결합 물질. 디귿도 공유결합이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거 아니죠. 얘는 이온결합이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17번 문제입니다. 표는 화합물 AB와 AC2의 구성원자다. 그럼 ABC가 뭔지 알아야 돼. ABC 원소가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 AB와 AC2는 수용액에서 모두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온결합 물질이다. 이온결합 물질이야. 그럼 하나는 금속이고 하나는 비금속이다 라는 얘기야. 그치? 금속과 비금속의 이온결합 물질이다. 자, 그럼 봐요. B는 다 나와 있잖아. 그치? 2주기 16족 원소야. 그래서 B는 산소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산소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비금속이지. 그러면 A와 C는 뭐가 돼야 돼? 금속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치? 금속이 돼야 돼. 금속이야. 그럼 세 번째 전자껍질에서 X와 Y인데 잘 봐요. B랑 A랑 결합을 했을 때는 1대1로 결합을 했대. 그러면 B가
O2-가 되니까 A는 A2 플러스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어야지 2개를 잃고 2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마그네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B, C가 어떻게 돼? 이번에는 AC2잖아, 그치? AC2. AC2인데 C가 금속이 아니네, 그치? A가 금속이니까 A가 금속이다 이렇게 찾았단 말이야, 그치? 그럼 C는 비금속이 될 거야, 비금속. 근데 얘네들의 결합비는 A 하나에 C 2개가 결합되어 있잖아. 그럼 A 하나에 C는 2개가 결합되려면 얘 결합의 개수비가 1대 2니까 전하량의 B는 반비례하니까 2대 1이라고 했단 말이야. A가 2 플러스니까 C는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1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가 되려면 Y가 얼마가 돼야 돼? 7이 돼야 되지. 그래서 전자 하나를 잃어서. 그래서 염화 이온, 염소가 되겠다. 됐죠?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이었어요. 자, 기억 보자. AB와 AC2는 모두 이온결합 화합물이다. 수용액 상태에서 모두 전기전도성이 있으니까 모두 이온결합 화합물 맞고요. X는 2Y다. X가 2고요. Y가 7이니까 X는 2Y가 아니겠죠? AC2에서 구성 입자의 전자 배치는 A는 마그네슘이니까 얘는 네온이고요. C는 염소니까 얘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거야. 그래서 모두 네온과 같다는 틀린 내용.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죠? 그래서 17번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수능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알면 되겠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질 기억에서 디귿을 이온결합 화합물과 공유결합 물질로 분리하여 쓰시오. 순수한 물입니다.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설탕도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소금은 NaCl이죠. 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액체 상태,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공유결합.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된 물질이다. 얘는 이온결합 화합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유 이온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AC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는 원자번호 3번이고요. 2주기 1쪽 원소죠. 그래서 A는 리튬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얘는 2주기 16쪽 원소입니다. 그래서 얘는 산소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는 2주기, C는 2주기 17쪽 원소가 되겠네요. 원자가 전수 7개니까. 그래서 플로린이다. 그래서 A, B, C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리튬이니까 금속이고요. B, C는 비금속이죠. 자, 기억 볼게요. A와 B가 결합을 했대. Li2O 이렇게 결합하겠네. 이온 결합 화합물 맞죠?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AC도 마찬가지로 이온 결합,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A to B, A, C 모두 구성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 아니고 이온 결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은 틀린 내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옳은 내용이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두 가지 고체 물질 X와 Y를 분류하고 싶대.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측정했더니 둘 다 전기 전도성이 없어야 돼. X와의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을 각각 측정했더니 X에서는 전류가 흐르고 Y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그럼 X가 이온결합 물질이고 Y가 공유결합 물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기억은 X로 적절하다. Y는 공유결합 화합물. X와 Y의 구성 입자는 모두 공유결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X는 뭐 하고 있다? 이온결합하고 있다.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21번 문제입니다. 표는 세 가지 물질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금속 있는지 없는지부터 찾자. 칼슘 금속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금속 없어요. 그래서 가는 이온결합 물질, 나는 공유결합 물질, 다도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두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온결합 화합물은 두 가지 아니고요. 한 가지 있습니다. 그죠? 나수용액은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다에서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각각 전자 두 개씩 내놓아 공유결합을 형성한다. 왜? 산소 원자가 두 개가 부족하니까. 탄소 원자는 4개가 부족해요. 그죠? 4개가 부족한데 부족한 만큼 내놓는 거잖아. 그래서 산소 원자가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전체 4개. 그래서 2개씩 내놓아 공유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2개씩 내놓아서 공유결합하는 것을 이중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전체 공유전자성의 수는 4개가 있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21번의 답은 디귿 되고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해가 안 되면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디귿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화학결합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